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전 여름입니다. 건강들 주의하시고. 자, 오늘은 책 144쪽이죠. 144쪽에,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발되어 있는 도시를 깔끔하게 다시 정비하겠다는 거죠. 지난주에 보셨던,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지를 그러니까 새로 그러니까 도시로 그러니까 개발하는 신도시 건설에 대한 거라면, 오늘 보시는 도시정비법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을 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시요, 그 책의 그러니까 중간 뒷부분이요, 몇 쪽이죠? 191쪽이요. 그러니까 191쪽에 그러니까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 보고 다시 가도록 하시죠. 191쪽 보시면 강의노트 해당 내용이 있고요. 3-1번 환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법에 그러니까 환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용도 있고, 혼용도 있고, 그랬었죠. 환지, 언제 환지로 하냐면, 지대공 때 환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면 수용, 돈 주고 사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환지로 하게 되고요. 수용도 있고, 혼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개발, 또 도시정비법이요.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면 이제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제 재개발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요. 오래된 주택가, 그러니까 시설은, 그러니까 밤에 주차하기 어렵죠. 공원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설 엉망이고, 그러니까 다음에 거기에, 그러니까 건물도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설도 건물도 엉망, 둘 다 엉망이니까 싹 철거하고 새로 올린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가, 건물까지 가득 차 있는데, 거기를 다 돈 주고 사들일 수가 있나요? 사들이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가를 사실 그 정도의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면 사들이기가 어려워서 환지로 하니까, 여기는 땅값이 비싸니까 사들이기 어려워서 뭐로 한다고요? 환권으로 합니다. 문제 환지와 환권의 차이는 그 3-1에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환지는 그러니까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를 새 토지로 옮기는 거죠.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개발하는 거니까 건물이 많지 않습니다. 땅을 반듯반듯하게 선그어서 넘겨주는 거라면, 그러니까 환권은 그러니까 이미 건물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토지만이 아니라 건물주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대신에 새 토지나 건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나 건축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생기겠죠.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물, 건축물에게 토지, 건축물에게 건축물,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제 새 아파트 한 채를 받는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 이론적으로 한 토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는 종전 토지에 붙어있던 소유권 기타 권리를 새 토지로 옮겨준다. 토지 교환 환지. 여기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붙어있었던 소유권 기타 권리를 새 토지나 건축물로 옮겨준다. 뭐 환지건, 환건 할 수가 없으니까 환권. 그러니까 권리관계를 새 토지 건축물로 옮겨준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새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계속 초점이죠.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로 바꿔준다.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로 바꿔주는 거고,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왜 하냐면, 그러니까 시설도 엉망, 건물도 엉망이니까 정비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만 시설만, 그러니까 시설은 괜찮은데 건물만 문제가 있으면 건물만 뭐 개축 대수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괜찮은데 시설만 엉망이면 시설 사업을 하면 되죠. 근데 두 가지 다 엉망이니까 그 동네를 싹 철거하고 새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3-2번, 그러니까 정비사업 정의와 도시정비법 역사. 먼저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2번 재개발 사업이 그러니까 정비법의 중심입니다. 재개발, 그러니까 신개발,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발법. 그다음에 재개발, 이미 개발되어서 건물이 꽉 차 있는 곳을 다시 개발한다. 재개발이죠. 재개발 사업 도시정비법의 중심이고, 그러니까 기업관 예전에 주택 재개발, 그러니까 니은번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 사업이죠. 강제로 환권해야죠. 한두 사람 반대하는 사람 냅두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익 사업이고, 집으로 따지면 5채 가진 사람에게 한 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1억짜리 5채 갖고 있었으면 3억짜리 새 아파트 한 채 주고, 그러니까 2억 현찰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째 줄 3번. 근데 나중에 재건축 사업이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 이름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재건축 다시 철거하고 새로 올린다.
그러니까 뭐 이름은 비슷하게 숨겨놨지만, 이름은 비슷하게 해서 어영부영 넘어가고 있지만 실제는 전혀 다른 거죠. 사익사업이라고요. 5채 가진 사람이 5채 받겠다, 10채 가진 사람 10채 받겠다는 사익사업으로 시작한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 워낙 투기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2003년에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재건축, 너네들도 이제는 공익사업이다 변환시켰지만 재건축 이름이 지금도 남아있죠. 5채 가진 사람 몇 채요? 5채, 10채 가진 사람 10채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게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에 뭐 한 채, 두 채, 세 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셋째 줄에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면 딱 맞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관 달동네 지원사업, 복지사업인 거죠. 달동네 무허가 판자촌 지원사업입니다. 무허가 판자촌이니까 다 건물들이 불법 건축물이고 거기에 공적시설 들어갈 리가 없었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촌은 법대로만 따지면 싹 철거해야 될 곳이죠. 싹 철거하고 거기다 건물 지은 사람 잡아다가 싹 빵에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 다 건물들 철거한 다음에 다시 나무 심어놔야 될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 오래 됐고, 그 다음에 사람은 많이 살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원 사업에 가게 되는 거죠. 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 골목 정비 사업 또 이제 포함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목 정비 사업이요. 그러니까 개발법 환지 사업이 돼서 집들은 들어섰는데 제대로 이루어진 시설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로 포장 안 돼 있고 하수도 파이프 없고 그렇다고요. 그러면 집은 손대지 않고 집은 그대로 양쪽 골목 양쪽에 있는 집은 놔두고 그 도로가 골목길에다가 하수도 파이프, 상수도 파이프 묻어주고 그 다음에 도로 포장해주고 뭐 그 정도의 골목 정비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3번 가기 전에 우선 3-2번 그거부터 정리하면서 3-3으로 가도록 하죠. 정비사업에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 차이점은 지금 이 표로만 3-3번 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조합의 차이점은 또 뒤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아무튼 정비법은 세 가지 사업을 구분하는 게 초점입니다. 2번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고 이게 정비법의 중심을 이루고 있죠. 예전에 주택 재개발, 다음에 상가, 공장 재개발이 있었습니다.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으로 시작해서 5채 갖고 있으면 몇 채를 준다고요? 한 채를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싫다. 그래서 3번 재건축사업이라는 게 나중에 생긴 거죠. 재건축사업, 집 철거하고 새로 올리는 겁니다. 사익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안 되겠다. 니네들 공익사업이다. 그렇지만 그 족보는 역시 계속 남아있다고요. 5채 갖고 있으면 몇 채를 받는 거고요. 5채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별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달동네 지원사업도 있고, 두 번째 오래된 주택가 골목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바탕이 계속 깔려서 가는 거죠. 다음에 이제 3-3번 표를 보시면 뭐 제일 위에 번호를 써놓은 이유는 그 몇 번째 칸 이제 그걸 짚으려고 한 거고요. 두 번째 칸부터 7번째 칸까지 6가지 차이점들이 있죠. 세 가지 사업에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무허가 판자촌은 공적설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죠.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거기에 뭐, 우물, 뭐, 그냥, 어찌고 만들어진 우물이 있지, 상수도 들어간 적 없고, 하수도 시설 들어간 적 없고, 그런 거죠. 시설 상태가 어떠하고요? 극히 열악하고. 그 다음에 골목 정비사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은 그대로 있고, 시설을 정비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저러한 시설을 확충해준다. 재개발 사업은 오래된 주택가, 오래됐으니까, 오래됐는데, 시설이 바로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시설 상태가 열악하다고요. 주차장, 주차하기 힘들고, 공원 없고, 그런 겁니다. 시설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사업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시설 상태는 끔찍하죠. 시설 상태는 끔찍한데, 법적성에서 양호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면적 비율이 양호하다고요. 단독주택가는 무슨 놀이터, 공원 그런 거 조경시설, 조경면적 하나도 없죠. 그런데 재건축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뭐 어린이 놀이터 면적, 조경 면적, 뭐가 이러저러한 면적들 다 이미 주차 면적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면적 비율이 양호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은 시설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이제 법에는 써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칸, 그러니까 누가 참여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로 누가 참여할 수 있냐.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이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참여하고 토지에 막강한 영향력 한 사람, 지상권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토지에 막강한 영향력, 지상권자가 참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합니다. 근데 재건축 경우에는 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집이 아파트가 있으면 그 중에 한 채인 거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일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대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둘을 갖고 있는 거지 지분 없는 아파트 그런 건 특별한 예외적인 거죠. 그건 대상이 안 된다고요. 참여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가지 사업의 시행 방법, 그러니까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보셨던 그러니까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그러니까 새 토지나 건축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을 환권이라고 그랬죠. 환권 하려면 그러니까 개발법 환지에서도 환지계획 세우듯이 여기도 환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또 말장난 환권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부르냐면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환권 중에 토지 대신에 토지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어느 동네에 그러니까 동네 입구 언저리에 양파밭, 고구마밭 있습니다. 거기만 선을 반드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환지를 같이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환지인 거고 여기는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와 건축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종전 건축물이 남아 있을까요?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전부 철거로 가는 거고요. 관리처분이라고 하면 환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곳인데 건물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환지를 한다고요. 그러면 마을 입구에 있는 그러니까 고구마밭, 양파밭 거기 선만 바꾸는 거죠. 여기는 건물을 철거하는 게 아닌 거죠. 건물 얘기가 없잖아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부분 개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자고요. 다양하게 네 글자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지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거 몇 개 안 되는 거 싹 뺏어서 다 그러니까 철거하고 새로 올리는 수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골목 정비 사업이요. 그러니까 시설만 넣어주면 그러니까 주택을 개량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가지가 다 있고.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기본적으로 관리처분 환권이 기본이죠. 근데 역시 거기도 그 앞자리 마을 입구에 어느 자리는 그냥 선만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환지를 병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 다 철거하고 새 아파트 올리는 거죠. 다른 거 더 없습니다. 전부 철거, 그러니까 관리처분에 따른다. 환권만 있습니다. 사업 시행 방법 구분도 중요한 거고, 다음에요. 사업을 누가 하냐, 그러니까 시행자에서 그러니까 원칙적 시행자 누가 하는 게 기본이냐.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지원사업이죠. 지원사업이니까 공적 주체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나 그러니까 주공이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특별하면 그러니까 공공출자법인이라고 하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다수이죠. 또 민법족보의 교환 환권에 그러니까 집단 교환에 공법의 강제성이 얹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환이어서 그러니까 환권, 그러니까 관리처분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수가 모여서 하는 거죠. 볼펜 교환은 볼펜 주인이, 땅 교환은 땅 주인이, 땅 건축물 교환은 땅 건축물 주인이 다 모여서 뭐 만들어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조합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작으면 아이고 몇 명도 안 되는데 조합 만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냥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몇 명 미만요. 20인 미만이면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지 않고 할 수도 있다. 재건축 사업 다수니까 뭘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어디에는 조합이 없고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에는 그러니까 지그도 조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외적 시행자. 이들이 사업을 하는 게 기본인데, 그러니까 예외적 시행자. 여기는 이제 시장군수 주공이 하니까 시장군수 주공, 지가 지를 제끼고 들어갈 리가 없고요. 예외적 시행자. 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적 사유 8가지가 있으면 그러면은 소유자 조합 지키고 시장군수 주공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시장군수 주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공적 사유 3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지키고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땅 부자를 집어넣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성격 그 내용상 구분되고요. 그다음에 대행자, 대행. 그러니까 고생하게 얘기면 민법의 대리와 차이점이고, 그다음에 뭐 편하게 얘기하면 뭐고요? 대리운전이죠. 돈 줘서 일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시주지가 대행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 주공 지정개발자. 그러니까 시장군수 주공 지정개발자가 대행. 그러니까 돈 받고 일을 대신하는 거죠. 대행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조합과 조합의 차이점 아직도 남아있고 뒤에서 계속 보셔야 될 내용이죠. 우선 여기까지가 앞부분에 있는 기본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뭐 책 순서가 또 꼭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한두 가지 더 보고 가도록 하시죠. 다음 쪽 보시면 192쪽에 3-4번 정비사업 시행방법 두 번째 칸에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이 있고 첫 번째 칸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자고요.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192쪽 왔고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관리처분, 환권이죠. 아니면 환지, 그 다음에 수용, 시설 설치해주면 스스로 주택 개량으로 할 수도 있고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에서 새 건물을 짓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니까 뭐 꼭 주택으로만 한정하는 거 아닙니다. 환지도 가능하고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 환권으로 하는데 그건 주택이 초점이죠. 근데 집과 비슷한 것 또 그리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지을 수도 있게 합니다. 3-5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주력 시행방법이 아까 4가지가 있었죠.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자고요. 그 두 번째 칸에 있는 시설주택, 그 방법이 뭐냐면 골목 정비사업이죠. 주택은 그대로 놔둔 채로 시설만 손대는 겁니다. 골목 정비사업은 시장군수 주공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이고 주공이 온다고? 그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고 세 번째 칸 수용, 환지, 관리처분으로 할 때는 그때는 시장군수 주공, 공공출자법인이 할 수 있고 뭐 다른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또 역시 동의를 또 많이 받아야 됩니다. 집을 좀 손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소유자 3분의 2 이상 세입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 칸에 예전에 달동네 지원사업 8688 아시안 올림픽 게임 때 외국 사람들 와서 혹시 뭐 흉한 거 본다고 싹 철간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대는 강제 철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이고 표의 넷째 줄 긴급한 경우에는 동의받고 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주공이 직접 들어갑니다. 아무튼 뭐라고 좀 더 복잡하기는 돼 있는데 뭐 너무 처음 시험에서 깊게 갈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3-6번 정비사업 절차까지를 보고 제가 앞으로 가도록 하시죠. 자 보시죠. 정비사업을 지금 가기 전에 다시 정리하면 정비사업을 왜 하냐면 정비사업 시설 엉망, 건물 엉망이어서 정비사업을 하는 거죠.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로 바꿔주는 걸로 사업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3-6번 정비사업 절차에서요. 굵은 글자 세 덩어리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환권 결정하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러저러한 게 들어갑니다. 시설 엉망, 건물 엉망. 그런 동네가 어디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 모든 곳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0년짜리 시간표를 정합니다. 앞으로 우리 동네, 우리 시에 10년 동안 정비사업 할 곳이 어느 정도나 된다. 그것을 뭐라고 하고요? 정비 기본계획. 그리고 10년 안에는 손봐야 될 그 대상 지역들을 정하는 거죠. 그 대상 지역들이 뭐고요? 정비 예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천에 앞으로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150군데는 손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하면 되는데, 재건축 경우에는 시설은 양호하다고 써져 있죠. 그러면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야 됩니다. 건물에 문제가 있으면 철거를 하자고요. 근데 건물은 쌩쌩해요. 연한은 됐지만. 그러면 뭐가 철거할 필요 없다. 그냥 계속 써라 라고 하는 거죠. 안전진단 결과 철가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 철거를 해야 된다가 뭐예요?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런 이제 사전 절차들이 있고, 첫 번째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를 정하겠죠. 그러니까 땅 삐뚤삐뚤하고, 아니면 뭐 땅 반스할 수도 있지만 초점 아니고 낡은 건축물 있고 그럴 겁니다. 토지 소유자 A, 건축물 소유자 B 등이 있겠죠. 개똥이 공부하려면 공부 계획, 그러니까 소똥이 다이어트 하려면 다이어트 계획, 정비하려면 무슨 계획이요? 정비 계획 세워야죠. 그러니까 정비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가장 중요한 뭐가 정해진다고요? 정비구역 위치가 정해집니다. 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정비구역이 정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요,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이제 같이 후속 조치로 이어지겠죠. 땅이 정해졌습니다. 여기다 사업한다. 여기는 대상 지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로 여기 있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로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 그게 원칙이죠.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바로 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했고, 뭐 거친 다음에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땅 가진 사람, 건물 가진 사람, 큰 땅, 작은 땅, 상가, 주택 다 다릅니다. 바로 조합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의견, 수렴, 창구,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조합을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조합에서요. 그러니까 먼저 앞에 이 표 7가지 사업의 특징, 여기에서 2문제. 그 다음에 조합에서 2문제. 조합에 지금 계속 보셨듯이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이 전혀 족보가 다른 거죠.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이 그러니까 전혀 족보가 다른 겁니다. 또 이제 조합 운영의 일상적인 공통점도 있겠죠. 아무튼 이제 조합을 비롯한 시행자들이 설계도를 써냅니다.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위치는 정해져 있죠. 위치는 정해져 있고 그 동네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신장 노선 긋고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아파트나 상가, 공장 몇 평짜리 어떻게 짓겠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써내죠.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설계도를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 써내서 뭘 받고요? 인가를 받는 거죠. 설계도가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지정으로 가기 위해서 뭘 하는 거고요? 감정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날짜 기준 뭐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고 옛날 땅값 얼마, 옛날 집값 얼마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는 거죠. 어떤 거 받으실래요? 그러니까 분양 신청 때는 옛날과 자본주의죠. 깔끔합니다. 옛날 땅값 집값 비싼 순서대로 찍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분양 신청 내역을 정리한 게 저 정해진 도면에다가 그러니까 설계 도면은 정해져 있었고, 사람들이 종전 소유자 A, B 등에게 그러니까 A에게는 그러니까 이쪽 땅을 준다. 그러니까 B에게는 아파트 300주를 준다. 세 번째 권리 변환, 그러니까 환권 그러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환권 계획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 세워서 역시 인가를 받고 계획 3개를 확정하고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끝인 거죠. 그리고 더 이상 할 건 없는 거죠. 그래서 3개를 확정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는 그러니까 300주로대로요? 그게 아니죠. 설계도대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사업을 하고 사업이 다 끝났으면 공사 끝. 그러니까 A에게 그러니까 사블록의 5번 땅 B한테 300주로 넘겨줍니다. 어디에 정해진 대로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에 정해진 대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새 땅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끈으로 묶어서 가요? 택배로 보내요? 그런 게 아니죠. 발표하면 넘어가죠. 고시나 공고나 똑같은 거고, 고시하면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에 정해진 대로 소유권 다 넘어가고 끝나게 됩니다. 사업 중에 할 게 없죠. 그냥 설계도 도면대로 한다. 이런 게 다고. 그래서 계획 3개를 확정하고 사업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은 또 한두 개는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고. 다시 책 앞으로 가시죠. 책 앞에 144쪽이요. 그러니까 144쪽에 절차가 있는데, 예, 뭔가, 그러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좀 표현만 다른 거고요. 145쪽이요. 145쪽에, 그러니까 1절, 용어의 뜻. 예.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구 시행 구역을 말한다. 정비, 사업을 할 구역이 정비구역. 그 다음에 별표, 정비구역 지정권자. 그러니까 특별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광역시장, 특특, 시장, 시장, 군수,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특광시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일상생활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 누구라고요? 특광시군,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그러니까 시장 군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댁이 아니라 특광시군이고, 다음에 굵은 2번, 지금 책 145쪽이고요.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정비사업이란 그러니까 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관 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둘째 줄에 정비관시설, 정비관시설, 주택 등 건축물, 주택 등 건축물인 거죠. 그러니까 왜 사업을 한다고요?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사업을 하니까 어떤 시설을 넣겠다, 또 어떤 건물을 넣겠다라고 하는 게 초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박스에 그러니까 정비사업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여기다가 그 도 앞에다가 동그라미 기억 쓰시고요. 그러니까 기억번, 그러니까 달동네 지원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번, 그러니까 도시 저속층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반설이 극혈락하고 노블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사선 기울어져선 사선거고요. 단 앞에다가 동그라미 니은 쓰시고요. 단 동그라미 니은 칠판 뭐예요? 골목 정비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번, 그러니까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얘기하고요. 그 글자를 다 외울 수는 없죠. 그 다음에 그런데 핵심적인 이미지 몇 가지는 갖고 가시자고요. 그러니까 칠판요. 달동네 지원사업과 골목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달동네 지원사업, 무허가 판자촌 지원사업, 무허가 판자촌을 이제 지원합니다. 그 전까지는 공적시설 하나도 들어간 적이 없었죠. 저희는 그동안까지는 철거 대상으로 관리해 왔다고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지원해, 애기들 다치고 그러니까 지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적시설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시설 상태가 어떠한 거고요. 급기열악한 거죠. 그러니까 니은번요. 골목 정비사업, 집들은 지었지만 그러니까 그 시설이 안 갖춰져 있다고요. 그래서 골목에 그러니까 시설들 대부분 쭉 길게 흘러가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도로, 수도, 하수도 등등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시설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양과로인가요? 양과로 2번 재개발사업, 그러니까 정 앞에다가 동그라미 기억 쓰시고요. 그러니까 기억번, 그러니까 정비관시설이 표시요. 열악하고 노블량구층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사선거고요. 그러니까 상에다가 동그라미 니은 쓰시고, 그러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재개발이라고요. 정비사업의 중심이죠. 처음 신개발은 도시개발법, 재개발은 도시정비법. 그래서 주택재개발, 상가재개발, 공장재개발이 있고, 기업번, 그러니까 열악한 곳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자고요. 주택재개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재개발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 그러니까 수도 안 들어오고 전기, 가스 안 들어온 지 얼마나 있어요? 거의 다 그건 다 들어오죠. 밤에 주차하기 힘들다고요. 공원 없다고요. 그러면 시설이 열악한 거죠. 열악한 곳 주택재개발. 그러니까 니은번, 상가재개발, 공장개발, 재개발을 뭐라고 하는 거고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고 쓰여 있는 거죠. 양구라 3번 재건축사업,
재건축 사업은 정비와 시설은 양호 하나 노블량 구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낡은 아파트 새로 철거하고 올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상태는 끔찍하지만 단지 낡은 아파트 단지 예전 20년, 30년, 40년 전에 그 단지를 만들었을 때도 그러니까 기본 면적들은 다 정해져 있죠. 시설 면적은 정해져 있다고요. 어린 놀이터,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들, 면적 비율이 양호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 사업의 정의와 주된 초점들, 그 이미지들, 그림을 그려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3번이요. 그러니까 노블량 건축물이란 다음을 말한다. 1번 보이죠? 그러니까 정비 사업을 왜 하냐면, 그러니까 시설 엉망, 그러니까 건물 엉망 이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낡았길래 철거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노블량 건축물이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곧 있다 보실 그러니까 시설 두 가지로 이제 가게 되겠죠. 어느 정도 낡았길래 철거를 할 거냐, 철거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장 역시 복잡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시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놔두다가 무너져서 사람 다치겠다고요. 사람 다치기 전에 미리 걷어내야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로 어찌고저찌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진, 지진에 대한 피해, 그러니까 지진에 대해서 대비하자, 뭐 이런 개념 세워진 게 10년, 15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지진은 먼 나라 얘기고 대한민국은 지진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을 해왔다고요. 그래서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본격 지진 국가 시작됐는데 지진만 일어나면 다 폭삭폭삭 가라앉아서 큰일 나겠죠. 안 된다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걸려있는 거 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아래 기역, 니은, 디귿,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동그라미 3번은 말이 복잡해요. 지금 노블량 건축물이 그러니까 1, 2, 3, 4가 있는데 지금 그 중에 3번이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 동그라미 2개요. 그러니까 주변 토지 이용상, 그러니까 여기는 첫 번째 동그라미 주변 토지 이용 상황에 비추어 주거 환경이 불량 한 곳에 소재해야 되고, 지금 146쪽 제일 위죠. 주거 환경이 불량한 곳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것으로. 그래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거 환경이 불량하고, 그러니까 철거하는 게 더 낫다 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1, 2, 3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문제에서 이런 것을 다 쓰면서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 기역번, 니은번, 기역번요. 건축법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대지 면적에 의해서 해당 지방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계획법, 도심계획설 설치로 인해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그러니까 면적이 작다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옛날에는 면적에 맞게 쪼갰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기본 면적을 좀 늘리잖아요. 그러니까 좀씩 크게 하면서 요 정도는 되자. 근데 그 기본선에도 이제 미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철거하자. 그러니까 시설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철도나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돼서 이제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곳에 있는 곳. 그냥 뭐 이런 마을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고속도로가 안 지나가게 됐습니다. 여기 집 5집 있는데, 아니면 20집 있는데, 알아서 생활해라. 생활이 독자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를 철거하고 새로 올리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번 공장 매연 소문에 의해서 유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사람 살면 그러니까 피해가 크겠다고요. 걷어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번 숫자 걸린 게 이제 디귿으로 시험에 많이 나왔고,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40년까지 끌고 가는 게 돈이 더 든다고요.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돈이 더 싸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철거하고 새로 짓자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도시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다음과 같은 기역, 니은, 언안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기억반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그러니까 니은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 기본계획,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두 번째 니은은 보기 흉한 거 걷어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억번은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는 기간인데 어느 시에서 우리는 아껴 쓰자. 그래서 35년 지나야 노후불량으로 안다. 그러면 그 시의회 표창장 받아요? 징역 가요? 징역 가죠. 그러니까 법에서 몇 년 사이에서 정하라고 돼 있어요? 20년, 30년 사이에서 정하라고 돼 있죠. 35년 정하면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뭐라고 칠판이요? 말 많았어요. 그냥 철거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철거 대상 문제 있으면 철거하자고요. 사람 살기 안 좋은 건 철거하자고요. 그런 거고 숫자 딱 두 가지네요. 칠판이요.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몇 년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40년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걷어내고 새로 쓰는 게 더 낫다. 그 다음에 4번 어찌고 저찌고 한 것으로 조례 몇 년 사이에서 조례 정한 기간이요. 20년 30년 사이에서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 기간. 그냥 숫자 두 가지면 됐고 나머지는 그 문맥에서 보셔야지 그 글자들을 또 나머지 갖고 시험 나온 적도 별로 없고요. 그 나머지를 그러니까 글자로 외우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4번과 5번 묶으시고 4번과 5번 묶어서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정비 따로 표시하시고 기반시설 따로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기반시설 53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3가지 가운데 정비 사업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그게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53가지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재개발 안 돼요? 그러면 당장 공항 집어넣나요? 어디에 재건축을 합니다. 항만을 집어넣나요? 아니죠. 53가지 중에서 새로 집 짓고 사람 사는 데 들어가야 될 시설들을 뭐라고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그러니까 6글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기반시설에다가 53만 써주시면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53가지 기반시설 가운데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들어와야죠. 공원, 주차장, 공동구, 광장, 녹지, 하천, 공공공지, 소방, 용수시설, 비상, 대피시설, 가스 공급시설, 지역 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고 5번 서로 대비되는 거니까 5번은 뭐가 아니에요? 기반시설은 아닌 거죠. 기반시설은 아니고 기반시설 중에서 정비사업하는데 필요한 것은 4번이요? 5번이요? 기반시설 중에서 필요한 거는 지금 이쪽 정비법에서 필요한 건 뭐고요? 4번 정비 기반시설이고 기반시설 아닌데 한 집에서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집에서 같이 이용하는 게 뭐고요? 공동이용시설이라고요. 5번에 공동이용 표시하시고요. 공동이용 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공동사용시설을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을 공동사용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반시설 아니고 여러 집에서 같이 쓰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구판장, 경로당, 타가소, 화장실, 수도 등을 말한다. 뭐 이쪽 수도하고 저 위에 상수도하고는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까지 깊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6번이요. 대지란 정비사업에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번이요. 이해하시면 안 써도 되고 또 혹시 아니까 6번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면 써도 좋고요. 7번 보시죠. 정비사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토지건축물로 하는 거죠.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을 줍니다. 그러면 새 토지를 만들었어요. 설계도가 정해졌고 설계도대로 다 사업이 끝났다고 치죠. 이 땅에다가 배추 키울 거예요? 건물 지을 거예요? 건물 지을 거니까 이 새 땅, 만들 새 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새 토지를 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 토지, 이게 만들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대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별표, 엉망진창 그런 지문들 나왔던 것까지 모두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 그러니까 주택단지란, 그러니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다가 30위에다가 30 이상 쓰시고요.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한 번에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 위에다가 30 이상. 이제 저는 권하는 게 이상이면 이렇게 쓰고
미만이면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뚱땡이 화살표요. 그러니까 30 이상.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 부대, 공유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한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둘째 줄 건축허가 몇 채 미만요? 30채 미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30채 이상, 건축허가 30채 미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30채 미만의 경우에도 18집 살고 있습니다. 벽에 쩍쩍 금 가고 있는데 참고 살아야 돼요? 아니죠. 고칠 수 있죠. 정비사업 할 수 있죠. 30채 이상도 30채 미만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시행자는 시행자이고 읽을 것도 오고요. 다음 와서 9번 토지 등 소유자 누가 참여하냐라고 하는 거죠. 7번요. 정비사업 환권 어떻게 하냐면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참여를 하는 거죠. 토지의 막강한 영향력 누구도 참여할 수 있다고요. 지상권자도 회의에는 참여할 수 있죠. 근데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한 개가 대지의 공유지분 같이 갖고 있어야 되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로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재개발 사업 경우에는 정부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참여할 수 있고, 토지건축물 소유자에다가 지상권자도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뭔가 위에는 지금 그거 읽었으면 됐고요. 그런 것까지 다 할 필요, 다 읽을 것 아니죠. 그러면 당구장 표시 빼고요. 10번.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 또는 지방공사 공사를 말한다. 공기업 쓰시고요. 공기업을 다 묶어서 이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부르는 거죠. 국세 들어간 토지주택공사, 지방세 들어간 지방공사가 있고, 그런데 물론 거기에서, 국세 들어간 공기업 중에서 무슨 댐 만드는 수자원공사 그런 게 들어올 리가 없고, 지방공사 중에서 수도사업소 그런 게 들어올 리가 없죠. 주택과 관련된 겁니다. 11번 시장구수 등이란 시장구수 구청장을 말한다. 구청장 등이란 자치구의 구청장과 광역시 안에 군수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줄은 큰 의미가 없고 둘째 줄은 한두 번 나오는데요. 그냥 그런가 보다 아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런 거 꼬아서 시험에 죽었다 깨나도 안 나와요. 관청형 국가를 대표한 국토부 장관, 광역에 특별시, 광역시, 세종과 제주가 있고, 그 다음에 도가 있죠. 그 다음에 기초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 아래 시와 군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윗줄 시장구수 등이란 주민과 만나는 일선기관, 세종은 직접 세종시장이 주민과 만나는 거죠. 제주도 역시 제주시장이 주민과 만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도 아래 시장 군수가 있는데, 이쪽 특별시 광역시 아래에 누가 있고요? 군이 있죠.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아랫사람을 구청장 등이라고 부른다고요. 자치구의 구청장과 즉 광역시 안에 군수를 말한다.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다가 반대되는 화살표 특광 쓰시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하급청이 구청장, 군수가 있는 거죠. 거기를 구청장 등이라고 부른다고요. 아무튼 그냥 구청장 그래도 그것 갖고 그냥 정확하게 쓰면 그렇다는 얘기고, 이거 갖고 꼬아서 시험에 못 나온다고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음에요. 다음 쪽 148쪽에 3절 기본 방침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도 역시 한두 가지 내용 먼저 보고 오시죠. 가시면 다음 뒤쪽이요. 193쪽 보겠습니다. 193쪽에 보면 3-7번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 10년짜리 시간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가 3칸인데요. 첫째 줄, 9번 정비 예정구역, 지금 책 193쪽이요. 193쪽, 3-7번, 세 줄 중에 첫째 줄, 정비 예정구역,
그러니까 9번 정비 예정구역, 10-1번 단계별 추진계획, 10-2번 정비계획 수립 시기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인천시 자료고요. 인천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그러니까 시설옥망, 건물옥망 중에서 10년 동안 정비사업 해야 될 곳을 150군데로 정했다는 겁니다. 150군데, 10년짜리 시간표고 2016년에 세웠다고 하면 2016년부터 25년까지 150군데 사업을 하겠다. 그것을 첫째 줄 9번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비 예정구역. 근데 그 150개가 한 방에 동시에 들어가면 동네가 아주 막 난리가 벌어지는 거죠. 그 철거해서 쓰레기, 건축자재, 그 철거하면서 나오게 되는 사람들 어디 가서 전세집 구해야 되고 아주 복잡하니까 10년 동안 진행한 것을 두 번째 간 1차, 2차, 3차 나눠서 가자고요. 첫 3년에 40개 들어가자. 그 다음 4년 동안 60개 들어가자. 그 다음 3년 동안 50개 들어가자. 1차, 2차, 3차 나눠서 가자. 그것을 10-1번 뭐라고 하고요? 단계별 추진계획.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첫 3차 그것도 그러니까 서로들 그러니까 그 1차에 그러니까 40개 그것들도 서로 돈 먼저 가려고 난리들 일 거잖아요. 나는 우리도 다 2016년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골고루 나눠서 가자고요. 그래서 150개 전체에다가 연도를 써놓는 거죠. 세 번째 칸 001A 재개발은 2016년에 출발시켜라. 002 B 재건축 2016년에 출발시켜라. 040H 주광경 2018년에 출발시켜라. 041 K 재건축 2019년에 출발시켜라. 150 P 재개발 2025년에 출발시켜라. 그 150개에 대해서 출발 연도를 써놨다고요. 그게 세 번째 칸 10-2번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요. 그 오송역에도 기차가 여러 개가 오고 가는데 몇 호 기차는 몇 시 몇 분에 출발시켜라. 몇 호 기차는 몇 시 몇 분에 출발시켜라. 다 써져 있잖아요. 그런 10년짜리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첫째 줄 앞으로 10년 동안 인천에 150군데 사업을 한다. 첫째 줄 9번 뭐라고 하고요? 정비 예정구역. 지금 3-7표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첫째 줄 1차, 2차, 3차 나눠서 출발시켜라가 뭐고요? 단계별 추진계획. 각각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출발시켜라가 뭐고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 시기입니다. 첫 표의 첫째 줄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요. 그러니까 정비기본계획 수립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확정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냐면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관청이요. 뭐 여기는 뭐 도까지 나올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특광시군이 수립을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기본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도 아래 시가 있는데 시 중에서 50만 이상 대도시가 있죠. 그러니까 소규모 시, 군이 있는데 그러니까 소규모 시에는 그러니까 소규모 시 중에서는 세워라 그러면 세우고 그러니까 뭐 얘기 없으면 안 세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무슨 10년을 내다보는 시간표가 있을 게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뭐 세종과 제주 빼고 나면 그러니까 특별시장, 그러니까 광역시장, 대도시시장은 지가 직접 결정을 하고 시장부서는 지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위로 올리면 그러니까 시장 윗사람 대한민국 충청남도 공주시 시 윗사람 누가 있어요? 도지사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 받아서 승인을 한다고요? 도지사가 받아서 승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절차, 뭐 계획은 다 절차이죠. 절차의 기본 모델이 뭐예요?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이 기본 모델이죠. 그럼 얼마나 차이가 있겠냐고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 없네. 끝. 그러니까 뭐 계획이 한두 번 나오는데 남순형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기초사, 그 다음에 공람, 그 다음에 의견 청취, 그 다음에 뭐 거치고요?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결정하게 되는 거죠. 뭐 그냥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결론요. 우리 지역에서 10년 동안 정부에서 할 곳이 어느 정도 된다. 도에서는 그건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군에는 10년을 내다보는 정비사업, 뭐 그 그림을 그릴 리가 없다고요. 어쩌다 한 건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전부 다인 거죠. 그래서 특광시군에서 군수 빠진다는 거고, 조그만 시장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뭐 절차는 일반 절차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도 그러니까 전체 전국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번 그러니까 재건축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진단. 너무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복잡한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책을 차라리 왔다 갔다 하도록 하시죠. 근데 여기는 책이 저기 붙어 있으니까 우선 한 장 넘어가세요. 죄송합니다. 194쪽이요. 194쪽에 3-9번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보시죠. 7번 보시죠. 이름으로요. 정비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정비예정 구역이 정해집니다. 근데 여기는 뭔 구역이었고요? 예정구역이었죠. 무슨 계획이어서요? 기본계획이어서요. 정비계획을 결정하면 뭐가 정해져요? 정비구역이 정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두 글자씩만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죠. 기본계획은 10년짜리 시간표, 예정구역은 10년에는 손 한 번 내야지 하는 거고요. 정비계획, 정비구역은 여기다 사업을 한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3-4시고요. 인천시 정비기본계획 10년 동안 150군데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했습니다. 그게 뭐고요? 기본계획이고 그게 예정구역이죠. 오른쪽이요. 지금 책 194쪽에 3-9를 보고 있는 거고요. 2018년 현재 예정되거나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20개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20개, 한 자리에서 20개 사업이 진행돼요. 20개 사업이 각각 자리가 따로 있어요. 자리가 따로 있죠. 각 정비사업마다 하나의 정비계획, 각 정비사업마다 하나의 정비구역이 있다고요. A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해서 A 재개발 정비구역이 정해졌죠. 그래서 A 사업을 하는 거고, B 재건축 정비계획이 나와서 B 재건축 정비구역이 정해져서 지금 B 사업을 하는 거죠. 모두 20개 정비사업을 한다. 모두 20개 정비계획이 있어서 모두 20개 정비구역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각각마다 하나하나의 계획들인 거죠. 3-10번 정비계획 위반 결정. 그러면 그 표에 첫째 줄이요. 정비계획 수립해서 결정 신청하면 오른쪽 정비계획을 결정합니다. 왼쪽 정비구역 지정 신청 올리면 오른쪽 정비구역 지정한다고요. 근데 여기는 결론부터 잡고 가야죠. 정비구역 지정을 누가 한다고요? 특광시군이 하는 거죠. 특광시군이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광시군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고요. 특광시군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니까 그 아랫사람 누가 올리겠어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여기에 지금 시군구가 있죠. 구청장이 올린다고요. 구청장이 세워서 올리면 그걸 받아서 누가 지정을 하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구수는 더 아래 사람이 없죠. 시장구수 지가 계획을 세워서 지가 직접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광시군이 지정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아랫사람 구청장이 세워서 올린다라고 하는 거죠. 절차요. 도시군관리계획 일반 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겠냐고요. 뭔 차이요? 설명에 하나 붙어 있네요. 사람들 정비사업 잘 모르니까 주민에게 설명회를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앞부분이 탄탄해야죠. 그래서 공법 아무튼 3번, 5번은 보셔야 됩니다.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외울 거 거의 없다고요. 국토계획법을 알고 계시면 공람 거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6글자, 주민의견 청취 2글자, 공람,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듣고 올라오면 협의 빠져있는데 그건 거리도 안 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정비계획을 결정한다. 정비계획을 지정한다. 똑같은 얘기인 거죠. 당연히 누구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국토부 장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차요. 7번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하고 똑같죠.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에 뭐 하나 붙어 있다고요? 설명에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결론. 누가 지정한다고요? 특광시군이 지정하니까, 특광시군이 지정하니까 시장구수는 지가 계획 세워서 지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특광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아랫사람이 세워서 올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우리 시, 우리 군에서 10년짜리 시간표, 군에 경기도 가평군, 충남 청양군에 10년을 내다보는 시간표 필요 없죠. 조그만 시에서는 안 세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 도지사 도장 받는 것 일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이죠. 됐습니다. 여기까지이고, 다시 책 앞으로 가시죠. 책에 148쪽이요. 148쪽, 굵은 1번, 제3절에 굵은 1번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땡땡 제목에 있는 국토부 장관, 표시죠. 국토부 장관. 정비사업이 워낙 토막토막으로 가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큰 방향을 정한다. 국토부 장관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을 포함한 기본 방침을 수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굵은 2번, 그러니까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그러니까 수립, 네, 뭐 개별 도시에 장애 수립한다고 되어 있죠. 양보 1번 수립권장,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툭툭 넘어가시고 시장, 그러니까 군수를 수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1번,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 단위와 타당성 검토, 기본계획은 10년짜리 시간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10년짜리 계획 당연히 검토하면 몇 년마다 검토해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그러니까 1-2번, 도시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1-3번, 7번요. 뭐 그거 써져 있으니까 조그만 시는 수립하지 않는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지사가, 그 다음에 사선 그 구역,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도지사가 사선 그고 대도시가 아닌 시, 조그만 시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뭐 4번 기본계획 작성 기준,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기준, 뭐 제일 윗사람이 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양과 2번 기본계획 절차가 있는데, 7번요. 그냥 도시군관리계획 절차하고 똑같다고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14 이상 주민에게, 그러니까 공람구 주민의견 청취하고 지방회 의견 청취하고 괄호 한 줄, 두 줄 내려와서요. 뚱땡이 화살표 협의하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은 수립한 후 스스로 확정 고시하고 승인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수립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고 도지사 승인은 위에 표시했으니까 됐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고시 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 시장 모두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거죠. 국가도 전체 자료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와 같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보를 3번, 그러니까 기본계획, 양보를 3번,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시켜야 될 내용.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정비사업의 계획 기간,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정할 예정인 구역, 괄호에 이하, 정비 예정구역, 인천의 150개의 계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1차, 2차, 3차, 괄호에 있는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포함된다. 어느 사업은 몇 년도에 출발시켜라 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게 이제 기본 계획입니다. 뭐 기본 계획 그 그림은 아까 그 뒷부분에 있었던 강의노트 대체하고요. 뭐 이런 절차를 거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149쪽 이하 내용들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